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케아 실시간 스트리밍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요. 먼저 오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나갑니다. 놓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벤트는요. 지금 언택트 워크숍의 방송 화면을 딱 캡처하셔서요. 플래닝 스튜디오에 사전 예약 방문하시고 직원분께 보여주시면 1만원권 기프트 카드가 증정됩니다. 좋죠. 끝난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요. 인스타그램 이벤트입니다. 여기 플래닝 스튜디오 오셔서 사진 찍으셔갖고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업로드 해주시면요. 무려 10분! 10분께요. 5만원권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나갑니다. 잊지 마시고요. 4월 19일에 추첨을 통해서 개별 통보해드릴 예정이에요. 게다가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행운을 꼭 잡아주세요.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 윤주희라고 합니다. 정리 컨설턴트는요. 공간에 있는 물건을 정돈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간에 있는 가구를 재배치하고 홈 퍼니싱을 해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일을 합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았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좁았나? 공간이 너무 없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셨을 거예요. 사실 집이요. 우리가 휴식을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충전받고 다시 또 나가서 좋은 에너지를 활동을 하고 들어오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집은 창고 같아서 들어가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건이 집의 주인이 돼 있는 경우에요. 원래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인데요.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정작 쉴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지고 물건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쁜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좋은 뷰를 보고 들어왔더니 내가 마음이 힐링되더라.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들 가시잖아요. 그쵸? 여행을 가는 과정도 즐겁지만 여행을 가서 근사한 것을 보고 마음의 힐링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호텔이나 좋은 숙소에서요. 뽀송한 이불에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우리는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고 좋은 영향을 못 받아요. 울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짜잔 왔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집 공간을요. 쾌적하고 또 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 근사하게 인테리어 공사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구만 제 역할을 주고요. 물건만 잘 정리해도요. 진짜 쾌적한 공간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 집이 완성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케아 플래닝 스튜디오 신도림점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데가요. 침실, 쇼룸이에요. 침실인데 아이와 함께 쓰는 침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요. 아이를 위해서 또 환경과 지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소재들이요. 재생이 가능한 그런 에코 제품들이 세팅되어 있는 침실이에요. 저도 아이가 있죠.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 특별히 보이실게 초록색 이거 마크 보이시죠? 이런 제품들은요. 모두 재생이 가능한 제품들이에요. 오늘 그런 플래닝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하면 공간을 쾌적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게요. 침대예요. 우리가 몸에 이제 요즘 몸과 일치되어 있는 곳 침대도 있고 소파에서 일치로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댁에나 있는 이 침대가요. 저는 요즘 이렇게 수납 가구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가 수납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물건은 많아졌어요. 사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매일 물건을 사드리고 정작 공간은 부족하니까 창고같이 막 아무 데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구를 추천드릴 때
될 수 있는 한 수납이 같이 가능한 침대나 수납 가구들을 많이 추천해드려요. 바로 이게 침대가 그런데요. 잠깐 앉아볼게요. 보세요. 하단에요. 서랍이 있어요. 짜잔. 너무 좋죠? 이 침대 하단이요. 굉장히 아까운 공간이에요.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요. 이렇게 서랍이 배치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계절에 입지 않는 패딩도 좋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불을 넣어놓기 너무 좋아요. 넣어놓고 닫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근데 나는 서랍이 없는 침대를 쓰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요. 자, 볼게요. 짜잔. 자, 이게요. 이케아의 페리클라. 페리클라는 사랑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수납 도구예요. 얘가요. 텐션이 있어요. 다른 플라스틱 같은 제품은 딱딱하니까 많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 텐션이 있어갖고요. 제품, 물건을 상당히 많이 수납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 물건을 넣으면요. 이거 텐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도리어 압축팩 같은 거를 사용하실 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압축팩을 쓰시면요. 부피는 줄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불에 있는 패딩에 있는 내장재들이요. 계절이 지나는 동안 손상이 돼요. 막 냄새도 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바람으로 빼서 공기를 압축하다 보니까 뭐 꼬깃꼬깃하게 막 구김이 많잖아요.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압축팩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 물품을 넣어놓고 꽉 누를 수 있게 이렇게 눌러지는 페리클라 같은 걸 더 많이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하단에다가요. 넣어두시면 너무 깔끔하죠. 게다가 얘가 스스로 압축돼요. 그래서 침대는 이렇게 하단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을 하시면요. 한 계절을 보내셔도요. 모든 물건이 손상되지 않고 잘 보관이 됩니다. 제 침대를 봤는데요. 보통 침대가 있는 공간에요. 북박이장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그러실 거예요. 드레스룸을 따로 쓰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게다가 침실하고 옷장을 같이 쓰실 때는 더더욱이나 옷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옷인데도요. 옷장에 어떤 옷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가득 옷장 문을 열면 그냥 우르르르 공감하시는 분 많죠? 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바쁘신데 옷장 문 열고 내 옷 고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 꺼내서 어디다 둔다? 어디 두세요? 네, 좀 세팅 좀 해보세요. 침대 위에 올려놓잖아요. 여기다 올려놓고 뭐 옷 꺼내고 그대로 두고 또 퇴근하면 귀찮으니까 그 상태로 또 그냥 넣어놓고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옷에서 먼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럼 침대 위에 먼지가 소복히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침실과 함께 쓰는 옷장은요.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진짜 꼭 하셔야지만 내가 한 번에 열고 옷을 꺼내 입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수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북박이장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사랑과 지구. 네, 이 콜크가요 재생 소재랍니다. 너무 행복한 소재예요. 짜잔, 열어봤습니다. 자, 북박이장에는요 옷을 거의 다 많이 거시죠. 옷을 거는 것은 참 좋아요. 옷을 많이 걸 수 있다면 많이 거세요. 왜냐하면 접어서 입는 옷보다요 걸어 입는 옷을 더 많이 입게 돼요. 선택하실 때 잘 보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옷을 많이 걸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옷을 걸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옷마다 디자인도 틀리고 무게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옷의 소재나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옷걸이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와이어 옷걸이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뭐 세탁소에서 준 와이어 옷걸이나 힘이 없는 옷걸이를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자켓류 있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켓류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와이어 옷걸이 쓰면요. 점점점 얘가 밑으로 처져요. 그래서 옷의 변형을 가져오고요. 특히 남자분들 자켓 있잖아요. 여기 어깨가 무너져요. 그래서 어깨 패드가 망가져요. 그래서 옷 걸 때 주의하실 점은요. 옷 소재와 디자인에 맞게 옷걸이를 선택하셔야 돼요. 두꺼운 자켓은 두께감이 있는 옷걸이에 수납을 하시고요. 나는 와이어 옷걸이를 아직 쓰고 싶다. 쓰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요. 얇은 셔츠 정도만 수납을 해서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옷이 변형되지 않고요. 잘 보존됩니다. 우리 니트류 고민들 많으시더라고요. 니트류 어떤 고민이 있냐면 얘가 어깨가요. 옷걸이에다 걸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어깨뿔이 볼록 나오죠? 많이 경험하시죠? 그럼 아침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거기다 분무기 예전에 저 몰랐을 때는 막 분무기 뿌려갖고 30분 동안 막 비벼갖고 입고 나갔어요. 공감하시는 분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변형이 많이 오는 게 니트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니트는 돌돌 말아서 수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랍이 넉넉하지 않은데 일일이 다 니트 넣어두면요 다른 옷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수납을 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겨드랑이 쪽을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행거 쪽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걸어서 수납을 하시면 어깨 변형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어 놓으시는데요, 얘는 또 이렇게 길이가 짤박해지잖아요. 짤박하니까 얘네끼리 이렇게 나란히 줄 세워서 걸을 수 있답니다. 자, 3개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다 활용하시고 어깨 변형도 오지 않게 수납하시고 걸으시면 돼요. 자, 이제 옷을 다 걸었어요. 자, 더 멋지게 건 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짜잔. 예쁘죠? 옷을 걸었는데요, 같은 셔츠예요. 그렇지만 셔츠에도 색깔이 틀리고요, 종류의 길이, 계절이 다 틀려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옷을 비우셔야 돼요. 어떻게 비우셔야 되냐면, 그동안 내가 입지 않았던 옷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옷을 비우시기를 너무 두려워하세요. 너무 아깝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옷을 비우는 기준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요 계속 안 입어요. 이상하게 안 입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특히 옷 못 버리시는 이유 여러 개 중에, 나는 다시 살을 뺄 거야. 많이들 하시죠? 갑자기 살이 쪘는데 그 옷을 보면서 살 빼면 꼭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유행. 반드시 저 옷이 유행이 돌아올 거야. 근데요, 저희 엄마 세대에 그 옛날 나팔바지 아시죠? 나팔바지가 지금 뭐예요? 부츠컷 바지잖아요. 근데 같은 부츠컷 나팔바지일까요? 아니죠. 소재도 달라지고 색감 모든 게 변했어요. 그래서 유행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유행을 기다리는 옷, 살이 빠지면 입을 옷, 이런 옷들은요 과감하게 비우셔야 돼요. 비워서 옷장도 숨을 쉬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옷장이 막 이렇게 막 가득 차여갖고 얘네끼리 막 부딪혀서 꺼내기도 힘들 정도라면 이거 이제 옷에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2년 동안을 기준해서 입지 않았던 옷을 먼저 비우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옷을 가지고 종류별로 여러 종류가 있겠죠. 겨울옷, 여름옷, 긴팔, 원피스 등이 있겠고요. 또 사용자별, 남편이 입을 옷, 내가 입을 옷, 누군가 입을 옷에 사용자별로 분류를 하셔서요, 옷장마다 자기 자리를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집이 있어서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건에도요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항상 그 주소에 물건의 자리에만 넣어두시면 정리 전문가 아니셔도요 누구나 정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바쁘게 들어왔는데 전문가 분들이나 이렇게 딱딱 줄 맞추지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건의 자리가 생기면요 그냥 예쁘게 안 넣어도 자리에만 넣고 유지하시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항상 예쁘게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정해서 옷을 넣으시고 계절별로, 사용자별로 거신 다음에요, 접는 옷들이 있잖아요. 걸지 않는 옷, 또 접어야 하지만 더 깔끔하게 수납되는 옷들이 있어요. 그런 옷들은 접어서 서랍 안에 넣으시면 돼요. 그런 옷들 뭐가 있을까요? 티셔츠 있을 거고요. 속옷, 양말류 같은 거는 접어서 넣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꺼내실 때 훨씬 편하시고요. 청바지요. 청바지류는 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는 거 나쁘지 않아요. 보면은 빨리 꺼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거는 걸 첫 번째로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거는 공간이 부족하면요 이렇게 접어서 세로로 쏙쏙쏙 세워놓으세요. 세로 수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보기가 좋아서 세로로 세워놓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옷들이요, 가로로 한번 제가 꺼내 볼게요. 샌드위치처럼요 이렇게
이렇게들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옷을요, 선택해서 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항상 이 가운데 옷을 뺄 때는 뒤척거리고 위에 오는 옷이 망가지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옷장이 항상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자, 보이시나요 다들? 네, 쏙쏙쏙 세로로 다 세워서 넣었어요. 세워서 넣었더니 가운데 옷을 빼도 얘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정리가 항상 유지돼요. 그리고요,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동안은 밑에 한마디로 깔려있던 옷들 못 입고 1, 2년 지나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으면요, 어떤 옷이든 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씩 빼서 모두 다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는 옷은요, 기억하실 게 세로로 세워놓는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청바지랑 티셔츠 접는 거는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모아서 옷접기 꿀팁 드릴 거예요. 나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려주셔야지만 옷접기 꿀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쪽에 한번 장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옷장에는요, 옷만 수납하지 않으세요. 보통 옷장 하나에 옷과 이불을 같이 수납을 하세요.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불을 따로 한 공간을 다 쓰면 더 좋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한켠에는 이불장을 쓰시고 다른 공간에는 옷도 같이 수납을 하셔야 돼요. 이불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게 압축팩 쓰지 않은 상태로 잘 눌러져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팩은 피하시고 자기네들끼리 이들끼리 서로 압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불이 다 오랫동안 잘 보존됩니다. 자, 이불을 이렇게 수납했고요. 자, 밑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접는 옷들이 있어요. 양말, 속옷, 아이들 내복 같은 거는 걸지 않죠. 잘 접어서 서랍에 수납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아이 내복도 바지런히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뭐 있죠? 기억하시나요? 세로, 가로 아니고요. 세로로 쏙쏙쏙 수납을 해놨습니다. 자, 아래도 한번 볼게요. 속옷이에요. 자, 속옷도요, 자기 종류끼리. 예를 들면요, 남편 속옷하고 여성, 엄마 속옷하고 섞여 있으면 어떠세요? 아침에 엄청 짜증 좀 나시죠? 막 고르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종류별로, 사용자별로 이 안에서, 서랍 안에서도요, 구분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에 팬티와 양말과 여성 속옷까지 이렇게 접어서 수납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제가 접는 꿀팁 나갑니다. 나가지 마세요. 오늘 옷 접기 꿀팁 나갑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희 이제 옷방과 그리고 침실에는 항상 뭐가 같이 있죠? 화장대 있잖아요. 보통 침실 옆에는요, 옷장 옆에는 화장대가 있어요. 화장대 한번 볼게요. 자, 화장대는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 저희 이거 언택트 워크숍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건데요. 상판을 비우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식탁 위에 막 물건이 많아서 식탁에서 제대로 식사 못 하시는 분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아요. 이 화장대 상판에요. 화장품이 아니라 여기다 그냥 물건 한 가득 넣고 계신 분들이 있다 없다. 많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 가구들의 상판을 모두 비우셔서 가구가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는 화장품을 올려놓고 내가 화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안에 서랍을 열어서 서랍에 수납할 수 있는 물건들은 서랍에 수납을 하시고요. 자주 쓰시는 화장품류만 위에다가 올려서 상판이 최대한 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 화장대에 정리해서 고민은 아마 그런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다 쓴 화장품을 어떻게 버릴지 모르니까 계속 갖고 있는 게 문제다. 맞아요. 그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되게 가잖아요. 컨설턴트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게 바로 이 화장품 샘플을 그냥 한가득 갖고 계세요. 근데 샘플이요, 기간 지나고 유통기한 지나면 바르지 못하세요. 근데 무작정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정리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판을 비우고 정리를 해야 하고, 이거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용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화장품을 제대로 잘 재활용해서 비우셔야 돼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안에 있는 액체류들은요, 휴지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고요. 용기는 재활용품에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환경에 문제없이 깔끔하게 비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우리 여성들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뭐 있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먹는 거, 시간 지난 거 반드시 비우세요 말씀드렸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우는 거 다른 것들을 조금씩 시간을 들이지만 먹는 거랑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은요, 기간 지나면 과감하게 비우셔야 돼요. 그렇게 화장품 다 과감하게 비우시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판에는 최소한의 물건, 될 수 있나 보이지 않는 수납으로 넣어서 상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요, 쇼룸에요, 또 하나 섹션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바로 욕실이에요. 욕실도 요즘에는 예전처럼요, 제가 본인이 가서 볼일만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근사하게 예쁘게 꾸며놓고 욕실이 힐링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건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욕실 안에 있는 물건들이 가지런히 잘 정돈돼서 내가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 상쾌한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잠깐 한번 보실게요. 와, 예쁘다. 너무 예뻐요. 저기 보시면요, 짠, 수건이에요. 예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잘 정리만 해놨는데 보는 게 힐링되죠? 이거 제가 오늘 예쁘게 다 다소곳하게 접었습니다. 또 이렇게 접는 방법도 있고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짠! 자, 짜란 짠짠! 이게 뭘까요? 네, 골뱅이 아니고요.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세워져 있는 이 아이도 수건이에요. 이거 호텔식 수건 접기라고요. 호텔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예쁘게 딱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이거 호텔에서만 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누구나 하세요. 접기 방법만 알면요, 우리 집 호텔처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따가 이거 호텔식 수건 접기 팁 나갑니다. 나가지 마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서 수건까지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옷접기랑 몇 개 이제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옷접기 저희가 이제 세팅 전에 이불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불을 압축팩 대신 잘 접어서 보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얘가 압축팩으로 넣으면 부피는 줄지 몰라도요, 이 모양이 굉장히 구깃구깃해져요. 근데 얘를요, 압축 한국처럼 단정하게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요거, 네.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불을요, 이렇게, 네, 서로 대문처럼 만나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 접어서요, 대문처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싹 반을 접으세요. 그럼 얘가 긴 모양이 되죠. 이 상태를요, 위에서부터 뭐 반, 또 여기 밑에도 반해서요, 또 대문처럼 이렇게 만나서 쏙 접어요. 어때요? 깔끔하죠?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넣으셔서 장에다가 보관하시면 스스로 얘네끼리, 이불끼리 압축이 돼요. 그래서 압축팩 쓰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옷접기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옷접기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옷을 좀 준비해 볼게요. 혹시 지금 집에서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요, 옷 가져오세요. 청바지, 반팔 티셔츠, 양말, 아이 내복 등등 적고 싶은 거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오늘 즐겁게 옷접기 꿀팁 드리겠습니다. 자, 급히 막 발걸음을 급히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다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하는 거 보시고요. 나중에 한번 시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요, 짜잔, 청바지 먼저 해볼게요. 아까 제가 접을 수 있는 건 접고 걸 수 있으면 다 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바지는 접어도 구김이 잘 안 가요. 접어 놓으시면 더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특히 청바지 같은 거는 같은 데님 소재잖아요. 똑같은 색깔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청바지인지 헷갈리실 때 많죠. 모양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요, 구분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뒤에 포켓 디자인하고 박음질에 따라서 청바지가 어떤 건지 어떤 디자인인지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 포켓이 나오게 접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렇게 앞면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꼬리라고 하죠. 이 꼬리 부분을 안으로 싹 넣으면 더 깔끔해져요. 그리고 바지 밑에 하단 쪽에 있는 것을 접어서 박음질이 있는 곳까지만 위에 보면 다 박음질이 있어요.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부터 3분의 1 접으시고 옷을 모든 접기를 보면요. 이렇게 공간이 비어요. 여기 남아있는 공간에다가 밑에 있는 부분을 쏙 접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기 끝이에요. 흩어지지 않죠.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 서랍이 있는 분, 서랍에 넣으시고 서랍이 없을 때는요. 이런 트레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세로로 쏙쏙쏙 접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하는 디자인을 고를 때는 무엇을 본다? 뒤에 포켓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씩 뽑아서 입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청바지 접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좋아하시는 것만 쏙쏙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아이 내복이에요. 자, 아이 내복이요. 이상하게 이 내복이 발이 있어요. 맨날 접다 보면 얘가 막 바지는 어디가 있고 상의는 어디가 있고 맨날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아이 내복이요. 각자 도망가지 않고 하나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의를요. 어떤 옷접기나 앞부분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팔까지 싹 해서 일자를 먼저 만들고 쫙 올려주세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하의도 앞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쏙 접으셔서 또 일자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이요. T자로 얘를 T자로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부터 한번 접고요.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쪽 접으시고요. 접혀있는 부분을요. 위에서부터 한 번, 두 번만 접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접기에는 여기 공간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나머지 있는 발목 부분을 쏙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죠? 네. 하나가 된 이 옷접기 된 부분을 이렇게 트레이나 서랍에다가 쏙쏙쏙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빼서 아이가 스스로요 정리도 할 수 있고요. 옷을 꺼내 입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까 제일 궁금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건 접기 갈게요. 수건 접기는요. 딱 두 가지만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기본 접기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 호텔처럼 호텔식 수건 접기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기본형으로 사각접기예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접으세요. 수건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까 이불처럼요. 얘도 대문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접어서 깨끗하게 일자가 돼요. 그 다음에는요. 왼쪽부터 3분의 1 또 접고 입지 않으셨죠? 공간이 남는다 말씀드렸죠? 남은 공간에 나머지를 쏙 넣으세요. 그리고 더 깔끔하게 접기 위해서는요. 손으로 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짜잔! 풀리지 않아요. 짜잔 짠짠짠 풀리지 않게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하나는 호텔식 수건 접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호텔식 수건 접기는요. 수건을 먼저 이렇게 펼쳐서 놓으시고요. 삼각볼을 먼저 만들게요. 끝에 있는 수건 부분이 이렇게 접히면서 한쪽이 삼각볼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부분을요. 이렇게 접으면 일자 모양이 돼요. 그리고 뒤로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깨끗한 이제 일자형이 됐을 때 밑에 있는 부분을요. 요만큼 반만 접으세요. 그리고 김밥 말듯이 돌돌돌 말아보겠습니다. 짠짠짠. 단단하게 눌러가면서 접으시면 더 깨끗하게 접혀요. 그리고요. 여기는
넣을 공간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다가 이 남은 것을 쏙 이렇게 넣어주시면 호텔식 수건 접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수납하셔도 되고요. 호텔식 수건 접기는 따로 빼서 욕실 옆에 한 켠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2개 정도 세워놓으시면 훨씬 더 멋스럽고 근사한 욕실이 된답니다. 되게 옷 접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만 살짝 팁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이벤트 기억나시나요?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나갑니다. 이벤트가 2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언택트 워크샵의 방송 화면을 캡처하세요. 캡처하시고 플래닝 스튜디오 신도림점 천호점에 예약 상담을 방문하셔서 직원분께 짠 보여주시면 짜잔 1만 원권의 기프트콘이 증정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 플래닝 스튜디오에 오셔서요.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해시태그와 함께 이케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주세요. 그러면 무려 10분 10분에게 저희가 5만 원권의 기프트콘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증정해 드립니다. 4월 19일에요. 개별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통보해 드릴 예정이고요. 기간은 한 달이나 드려요.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달 기간 드리니까요. 나오세요. 나오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주는 이 아름다운 공간 나와서 힐링도 하시고 행운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네, 청바지 한 번 더. 앵콜 들어온 거죠? 어머나, 앵콜. 이 앵콜 들어왔네요. 네. 청바지 접는 법 한 번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청바지들을 접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바지는요, 먼저 어떤 바지 접기나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깔끔하게 해서 일자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쏙 들어가게 해서 더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하단 부분 있죠. 여기를 보통 모든 바지에 여기 박음질이 있어요. 여기 재봉선까지만 이렇게 접어서 반을 접은 후에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 3분의 2를 먼저 반을 접으시고 나머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하는 곳에 싹 넣어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청바지 접기 완료! 이 상태로 포켓에 보이는 상태로 세로로 쏙쏙쏙 세워놓으시고 아침마다 마음에 드신 옷 꺼내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청바지 접기까지 오늘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리라 믿고요. 이제 우리 집 공간이요. 호텔처럼 멀리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집 호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사하게 호텔처럼 쾌적하게 정리도 하시고 가구도 재배치해서 근사한 공간으로 진정한 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